서울 전세가 다시 오르고 있고 지방은 전세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 모두 고통입니다. 지금 전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수도권은 전세가 귀해서 문제고요. 지방은 전세가 남아도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임차인은 결국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우린 그 안에서 입지 양극화, 생존 격차, 생활비 폭등 같은 구조적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전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위기 구조,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9가지 해법을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머니로드 최수지 대리입니다. 컨설턴트님, 최근 뉴스에서도 서울 전세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먼저 서울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건 단순한 시장 흐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7월 첫 주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을 보면은요, 서울은 0.07% 상승했고요, 수도권 전체는 0.05%를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줄곧 하락세였던 전세 가격이요, 627 부동산 대책과 DSR 3단계 시행 이후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대출이 막혔습니다. 이젠 갭 투자도 사실상 차단됐고요, 실수요자들도 대출이 줄어서 매매 전환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 다시 전세로 몰리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런데 전세 매물 자체는 줄었습니다. 갭 투자가 줄었으니 전세도 줄었고, 전세 대출까지 막혔으니 살 수 있는 집도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방은 아직도 전세가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실제로 기사에서 보면 지방은 전세 매물 넘쳐난다, 싼데도 안 들어간다 이런 말이 많은데, 수도권하고 왜 이렇게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방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지방 전세 시장에 나타나는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수요 부족과 매매 침체가 동시에 오면서요, 전세 자체도 침체된 상태입니다. 사려는 사람 없고 살려는 사람도 줄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개인 임대인 유동성 위기입니다. 세입자가 빠져나가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은 없고요, 매매로도 안 팔리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기 아닌 사기처럼 고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증금 미반환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지역 기반의 중소임대사업자들이 대거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방에서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사업자들이요, 지금 대출 만기와 공실 리스크에 동시 노출돼 있습니다. 조금만 부실해져도 줄도산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예요. 실제로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은 5만 건이 넘게 접수됐고요, 그중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건수가 31,437건입니다. 피해자 수 기준으로 서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경기, 대전 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를 못 구한 사람들이 전부 월세 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복잡해집니다. 좋은 입지는 월세가 더 폭등합니다. 서울 도심 역세권, 교통, 교육, 좋은 곳은 이미 월세 100만 원을 넘어선 지 오래됐고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된 거죠. 반대로 저렴한 월세를 찾으면요, 집은 오래됐고 환기가 안 되고 관리비 비싸고 직장까지 1시간 반 거리 이상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요, 비싼 월세와 열악한 환경 사이에서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가처분 소득은 줄고 저축은 불가능해지고, 내 집 마련은커녕 사는 데에만 월급을 다 쓰는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도 못 낳고, 그런데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요, 그야말로 삶의 여유가 사라지는 거죠. 정말 듣고 보니 전세가 없어지는 게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청년, 서민들에게는 생존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 구조 속에서요, 임차인이 실제로 선택 가능한 현실적인 전략은 총 9가지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가장 당장 실현 가능한 건 공공임대나 청년 매입 임대를 활용하는 겁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로 낮고요, 월세도 20-30만 원 선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입지나 시설 수준도 괜찮고 6년 이상 안전거주가 가능하죠. 서울, 성남,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도 공급 중입니다. 두 번째는 LH나 허그가 전세 사기 피해로 매입한 주택에 입주하는 방법입니다. 신축 또는 준신축 다세대 주택이 많고요, 월세 부담 없이 장기 거주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 우려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보증부 월세 계약 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겁니다. 연간 10에서 30만 원이면은요, 허그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줍니다. 요즘같이 불안한 시장에서 사실상 필수입니다.
중기 전략으로는요, 반전세와 청약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을 조금 더 올리고 월세를 줄인 반전세 구조로 전환하고요, 그 돈을 청약 통장에 꾸준히 납입하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다섯 번째는 교통허브형 외곽 주거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남, 별내, 인천 시청역 등 GTX와 급행 노선 주변에 소형 오피스텔이나 신축 원룸이 대표적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비용은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 지방의 미분양 분양단지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2년에서 3년 뒤 입주 예정 단지를 할인된 가격에 계약하면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은 리스크로 감안해야 합니다. 즉, 함부로 분양받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든든 전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전세처럼 살게 하고요, 조건 충족 시에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초기 부담 없이 신축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PF 부도나 사업 중단된 현장을 정부가 매입해서요, 공공임대나 분양으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이미 토지를 확보한 곳이라 속도만 붙으면 공급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10년간 전세로 거주한 뒤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구조로요, 인허가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굉장히 실효성 높은 대안입니다. 다만 토지 미합 범위에 해당 청으로 인허가도 받지 않고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하는 현장들도 있으니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9가지 전략 모두 당장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향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무작정 불안해하지 말고 이 안에서 나에게 맞는 전략 한두 개만이라도 선택해서요,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선택이 몇 년 뒤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